지금 전 세계가 캐대언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이 스크린 앞에서 소리 지르며 울고 있고요. 클럽에서는 골던이라는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캐대언이 뭔지 아세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를 줄임말인데 이게 지금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어버렸거든요. 6월 20일에 공개되고 나서 정확히 8주 만에 1억 8,460만 번이 재생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알려드리면 넷플릭스 영어권 영화 중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 41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 브라질, 캐나다, 독일, 그리스, 싱가포르, 포르투갈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감독인 매기강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한 한국계 캐나다인이거든요. 그리고 매기강은 어릴 때부터 서태지와 아이들, H.O.T 같은 1세대 아이돌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한국 문화에 대한 러브레터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매기강은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전 세계에 번역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일본 회사인 소니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배우들인 이병헌과 안효섭이 영어 더빙에 참여했고 트와이스 멤버들인 정연, 지호, 채영이 OST에 참여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한류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국경을 초월한 협업의 결과물이죠. 애니메이션 내용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무대에서는 아이돌이지만 실제로는 악마 사냥꾼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데뷔한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실제로는 악마들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죠. 이 스토리 안에서 남산서울타워, 전통 한옥, 저승사자 같은 한국적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해외 반응이에요. 영어권 나라들의 아이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완전히 열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들이 현실 K-팝과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골든, 소다팝, 유어 아이돌 같은 노래들이 현실 K-팝 히트곡들과 엄청난 유사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이 이거 꽤 중독성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 K-팝을 찾아 듣기 시작했대요. 한 유저는 평소에 K-팝과 전혀 접점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아이브의 IM을 듣게 되겠어요? 그들의 온라인 공간에는 이런 음악이 전혀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캐대언이 그 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라고 말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클럽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캐대언의 노래들이 실제로 클럽에서 플레이되고 있고 특히 골던 같은 곡이 나오면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기존에는 K-팝이 클럽 문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K-팝의 비트와 멜로디가 클럽 씬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극장 개봉 소식도 정말 뜨거워요. 8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북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 선별된 극장에서 싱어롱 버전으로 상영되거든요.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매진되고 있는 극장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원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은 극장 개봉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카데미상 후보 자격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일부 극장에서 제한적으로 개봉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대규모 싱어롱 상영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더 블랙 레이블은 캐대언의 음악 총괄을 담당했습니다. 테디를 비롯한 프로듀서 지니 골든, 유어 아이돌 등 모든 OST를 제작했고 리정이 안무를 완성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이 진짜 K-팝다운 음악을 위해 직접 협업을 요청했으며 이들의 참여로 캐대언은 22개국 1위를 기록하고 OST 골드는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열풍을 놓치지 않았어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백호가 캐대언에 등장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캐대언에 나온 랜드마크와 관광 명소들을 방문하도록 장려하는 투어 이벤트까지 열 예정이래요. 외국인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마르셀로 자르고스가 작곡한 스코어와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각종 음악 차트에서 1위와 톱10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트와이스 멤버들이 참여한 부분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연, 지효, 채영이 OST에 참여했는데 이게 실제 K-팝과 애니메이션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죠. 캐대언을 본 사람들이 트와이스가 이 애니에 참여했다고 라고 하면서 실제 트와이스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거든요. 한 유저는 캐대언 이후로 많은 K-팝 그룹들의 스트리밍 수치가 올라갔어요. 제 친구들도 캐대언을 보고 트와이스를 알게 됐고 그들의 월간 리스너 수가 크게 늘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현상을 보면서 한류 연구자들도 놀라고 있어요. 캐대언처럼 일본 회사가 제작하고 한국계 캐나다인이 감독하고 한국 배우들과 아이돌들이 참여하는 국경을 초월한 협업이 새로운 한류의 모습이라는 분석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의 악마 개념을 빌려왔지만 동시에 불교의 자비, 유교의 조화 개념, 샤머니즘의 포용성까지 모두 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K-팝이 세계적으로 어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특정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역할도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해외에 콘텐츠를 내보내려면 각 나라의 방송사나 배급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협상력도 부족했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중간 배급업체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한 번에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배포가 가능해진 거죠. 캐대언의 성공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건 K-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레딧 유저가 정확히 이 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원래 K-팝의 어필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장르에서 진정으로 메인스트림에 진입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수에는 상한선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캐대언의 출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장르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리스너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임계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됐죠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캐대언 이후에 K-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K-팝 관련 검색량이 급증했고 스포티파이에서도 K-팝 플레이리스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애니메이션을 본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K-팝을 듣기 시작했다는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캐대언의 캐릭터 디자인과 세계관 설정도 정말 세심하게 만들어졌어요. 루미, 미라, 조이라는 세 주인공이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무대에서는 완벽한 아이돌이지만 뒤에서는 악마와 싸우는 전사라는 이중적 정체성이 정말 흥미로워요. 이게 바로 현실의 K-팝 아이돌들이 가진 이중성과도 맞닿아 있거든요. 무대에서는 화려하고 완벽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설정도 정말 재미있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아이돌 그룹이지만 실제로는 악마들이라는 반전이 있거든요. 이게 K-팝 산업의 어두운 면을 은유적으로 다룬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선악의 대립이라는 보편적 테마를 K-팝이라는 현대적 소재와 결합시킨 천재적 아이디어예요. 음악적으로도 정말 완성도가 높아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노래들이 실제 K-팝 히트곡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어졌거든요. 골든이나 소다팝 같은 곡들을 들으면 정말 실제 K-팝 그룹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느 그룹 노래야? 라고 찾다가 애니메이션 OST라는 걸 알고 더욱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우진도 정말 화려해요. 아덴조, 안효섭, 웨이, 홍, 유지영, 김윤진, 켄정, 이병헌까지 이 정도면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 수준이에요. 특히 이병헌과 안효섭 같은 한국 배우들이 영어 더빙에 참여한 것도 정말 의미가 크죠. 이들이 한국어가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연기를 했다는 건 정말 글로벌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캐대언의 성공을 보면서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영문판에서는 한국 IP가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지만 로컬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 K-팝 데몬 헌터스나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들이 한국적 요소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캐대언의 성공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예요. 더 이상 한류가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하고 재창조되는 다방향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는 한국 문화 산업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도전도 있어요. 탈국가적 한류 지형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것인가,
글로벌 플랫폼의 재정적 파워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창작권과 자유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탈국가적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나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경제적 문제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대언의 성공은 정말 경이로워요. 30년 넘게 한류의 성장을 지켜본 연구자들도 놀랄 정도로 말이죠. 이제 한류를 코리안 웨이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단순히 경유지 중 하나인 글로벌 웨이브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캐대언을 보고 K-팝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클럽에서는 골던이 틀어지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8월 23일과 24일 극장 상영에서는 전 세계 팬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환호할 거예요. 이게 바로 2025년 한류의 새로운 모습이고 캐대언이 보여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